안녕하세요. 상담하는 엄마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3인 가족이고요. 남편은 월급쟁이 회사원, 저는 프리랜서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주차 가계부 오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1, 2주차가 각각 50만원, 50만원 정도씩 썼어요. 그래서 3, 4주차도 한 50만원 정도 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미쳤습니다. 3주차에 200만원 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3주차에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현타가 와가지고 4주차에는 진짜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많이 나갔나 확인을 해봤더니 오히려 식비나 외식비 같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디펜스를 잘 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생각지도 않게 쓴 비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면 한 주에 200만 원을 넘게 쓰나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육비는 89만 6,300원이 나왔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 2주차에 이미 다른 그 교육비들을 몇 개를 결제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은 교육비를 결제를 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강아지 케어비입니다. 이건 40만 원 나왔어요. 제가 아가씨 때부터 친정에서 키웠던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 노견이 됐어요. 16세, 16살 노견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친정 엄마가 계속 하고 계신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강아지 병원비를 좀 보탰어요. 세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28만 2,450원, 그러니까 한 29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번 달에는 친척 결혼식도 있었고 친구 생일도 있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껴있어가지고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경조사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식비입니다. 한 15만 3,610원 나왔네요. 근데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지역이 어디냐,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 지역밖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다른 지역의 물가는 어떤지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마트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장바구니 물가가 되게 비싼 거구나 라는 거를 그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됐고, 다섯 번째는 병원비입니다. 15만 1,900원이 나왔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당뇨 전 단계, 고지혈 전 단계, 그리고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속이 다 썩어 있어요.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뭐 피 검사도 하고 간 초음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비용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식비입니다. 11만 9천 원 나왔고요. 이번에는 퇴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퇴사 전에 저희 센터 사람들한테 피자를 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 비용이 많이 나왔고, 근데 이런 비용까지 아껴가면서 절약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잘 해주셨던 분들이라서 어떻게든 좀 마음으로 보답을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을 일일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통 크게 피자를 쏘고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필품비입니다. 42,800원 나왔고요. 뭐 아이 샴푸, 아이 팬티, 핫팩, A4 용지 이런 것들 소모품들 구매하는 데 돈을 다 썼네요. 마지막으로 의류비 16,800원 나왔습니다. 아이가 곧 치어리딩 공연을 나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치어리딩 공연에 필요한 복장을 준비해 오라고 해서 그 복장 구입비로 16,8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총 206만 2,860원을 썼더라고요. 원래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껴 있어서 저희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스테이크를 해서 먹어요. 근데 이 스테이크도 그냥 스테이크가 아니라 꼭 한우를 사가지고 한우 스테이크를 해서 먹다 보니까 거의 그 크리스마스 때 한 20만 원 이상을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3주차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안 된다. 스테이크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한우고 나발이고 지금 뭐 호주산이고 미국산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가계부 쓰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가계부를 쓰니까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은 좀 얼마 정도 써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4주 차는 허리띠를 단디 졸라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12월도 한 주 정도 남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돈을 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신혼 때 샀거든요. 2014년? 2014년에 샀는데 지금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소파가 지금 다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정말 지저분해서 이것도 바꿀 때가 다 됐습니다.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기겠네요. 원래는 절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도서관보다는 서점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또 책을 살 때도 책값은 괜찮아. 엄마로서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책값은 괜찮아. 이게 다 우리 아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책은 좀 원하는 대로 막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한 번 서점에 갈 때마다 한 5권씩은 기본으로 사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달에 2~3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가는 돈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는 가계부를 쓰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체크가 일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대략 뭐 이 정도 쓰겠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돈도 어마무시했겠다 싶어서 절약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도서관 이용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서관 책들을 반납하고 또 예약해둔 새로운 책들 찾아서 오려고 합니다.
12월 3주차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나간 한 주였어요. 강아지 케어비, 아이 겨울방학 특강비, 아이 공연비, 병원비, 퇴사턱, 경조사비 등. 그래도 쓸데없이 과소비한 비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절약은 시작했지만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직된 소비는 또 싫거든요. 아낀 돈으로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요. 그래도 가계부를 쓰니 내가 한 주간 돈을 많이 쓰고 있었던 사실을 자각하고 다른 곳에서 줄이려는 시도를 했네요. 식비를 줄이고 외식도 덜하고 아이 방학 특강도 보내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2번, 3번 생각해서 하나만 보내기로 했어요. 이번 주엔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서 사교육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영어 주 2회 39만원, 줄넘기 주 2회 10만원, 미술 주 1회 14만원, 피아노 개인 레슨 주 2회 19만원, 이렇게 총 82만원이 학원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을 분기별로 결제하고 있는데 모두 주 1회씩 1시간 반 수업을 받고 있고요. 한 달 지출로 따져보면 교재비 포함 컴퓨터 47,467원, 체스 58,800원, 치어리딩 47,200원, 총 145,467원 정도 지출되고 있네요. 여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가 매달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천문대도 버스 대절비 포함 47,500원 정도 들고 있어요. 학원비에 방과 후 수업 비용까지 더하면 사교육비로만 한 달에 101만 2,967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공연이나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추가 훈련비, 참가비, 의상비, 도시락비 등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학원들만 보내고 있어서 대부분이 예체능 학원이에요. 방과 후 수업도 무언가 성과를 낼 거란 기대는 없고요. 아이가 너무 다니고 싶어 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또 보내지 않기도 그렇고, 근데 사교육비를 보니 현타가 세게 오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더 줄일 수는 없고 그냥 더 버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곧 일도 그만둘 건데 퇴사에 대한 부담이 크네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모두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모두 부자 되세요.